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모델링하는 구조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디 좀 복사를 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회든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 OOF라는 개념이 있고요.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요 부분 PPT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OOF는 아웃 오브 폴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5폴드를 적용을 했을 때 각 폴드마다의 예측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고 2번부터 5번을 학습 셋,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첫 번째 결과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폴드 2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고 폴드 1, 폴드 3, 폴드 4, 폴드 5를 두 번째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얻은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의 결과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각각의 결과값의 평균값을 최종 결과물에 사용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하기 전 요 트레인에 대한 OOF를 저장할 베리어블을 만들고 로컬 테스트에 대한 OOF를 저장할 베리어블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shape 0은 로우의 개수를 의미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고 결과값을 보면은 전부 다 0으로 마킹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델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이 값에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K폴드, 일반적으로 스트래티파이드나 K폴드 중에 K폴드를 먼저 테스트하는 편이고요. N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폴드의 수를 몇 개로 설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생산을 위해 아까 모델의 시드하고 랜덤 스테이트를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폴드에 대해서도 랜덤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 게 재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참고하면 좋으시냐면 하나의 모델보다는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앙상블이나 나중에 얘기 나올 스태킹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거기에 있어도 모델의 다양성을 좀 더 추가해 주는 게 요 K폴드에 있어서 랜덤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10개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 각각 10개의 모델에 대해서 랜덤 스테이트가 다른다면 같은 것보다 좀 더 다양성이 뭐 모델 예측값에 대한 베리언스가 커져가지고 좀 더 뭔가 앙상블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한 줄 한 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K폴드를 스플릿은 나눈다라는 의미고요. X는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고 Y는 그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답값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enumerate는 각각의 그 루프에 대해서 그 인덱스를 부여를 하는 건데요. 맨 첫 번째 폴드가 나왔을 때 인덱스는 0, 두 번째 폴드가 나왔을 때 인덱스는 1 식으로 순차적으로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에 대해서 이거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요 로컬 트레인이라는 것 중에 인덱스가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그다음에 요 뒤에 해당하는 것들은 첫 번째 폴드에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의미고, 요거는 두 번째 셋에서 밸리데이션으로 활용을 할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활용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라는 점에서
X 트레이는 각 폴드의 트레인셋으로 활용을 할 거고 Y 트레이는 각 폴드의 정답지로 활용을 할 거고요. 로컬 트레인에 대해서 요거는 해당 인덱스를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져와서 아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컬럼들을 제거를 하고 요 베리어블에 넣고요. 그 다음에 X 밸리드에 대해서도 똑같지만 요 두 구간만의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Y 트레인과 Y 밸리드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GBM은 좀 특이한 게 D 트레인, D 밸리드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GBM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라이트 GBM에서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의 학습에 사용할 부분, 정답지 있는 부분, 밸리데이션 부분에 사용할 부분, 밸리데이션의 정답지가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 학습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애초에 정의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D트레인에서는 트레인셋으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넘 부스트 라운드라는 거는 총 몇 번의 이폭을 내가 돌릴 것인가 인데 보통 만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 정도로 설정을 하고 여기 얼리 스타핑이라는 아까 우리가 인자를 집어넣었는데 만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고 그 대신 50번째 이폭이 넘어가는 순간에 트레인의 로스만 감소하고 밸리데이션의 로스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학습을 멈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은 트레인과 D트레인과 D밸리드를 넣고 밸리드 네임에는 여기에 어떤 걸로 그 세트의 이름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폭 몇 번당 그 학습의 결과를 화면으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밸리드 프레드, 테스트 프레드는 각각 밸리데이션에 대한 예측값, 테스트에 대한 예측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OF에 해당하는 부분은 OOF 트레인에 각각의 폴드의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의미고 OOF 테스트의 값은 여기서 우리가 로컬 테스트의 값을 예측을 했는데요. 이 로컬 테스트의 값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5폴드면 총 5번의 합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폴드면 5분의 1만큼만 각각 폴드가 진행될 때마다 더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트레인 셋에 대한 에러,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에러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점은 이 값이 이 값보다 너무 낮게 나온다면 이거는 오버피팅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오버피팅이 방지될 만한 요소들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피처셋 중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만한 요인들을 찾아준다거나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대회를 진행을 할 때 오버피팅이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 구간대가 너무 촘촘하게 산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대를 구분을 할 때 뭐 6시부터 한 7시, 8시까지는 그냥 뭐 새벽 시간대라고 하고 8시부터 9시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출근이나 통학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10시부터 한 12시까지는 그냥 좀 뭐 주중이나 일과 시간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6개의 세분화하지 말고 2덩이 혹은 3덩이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레이블을 그런 식으로 합치고 학습을 진행을 해보면은 오버피팅이 좀 더 방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스테이션 코드 네임이나 스테이션 코드나 아니면 뭐 루트민 그 버스 루트 아이디가 누락된 부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로컬 트레인의 실제값과 예측값의 분포를 나타내 본 건데요. 이 값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학습한 거와 실제 값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주의 있게 볼 게 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좀 더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 로컬 트레인 레이블은 저희가 로컬 트레인의 정답지로 확인을 한 건데요. 요게 최소값을 확인하면은 0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승객 수는 0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측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0보다 작은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97. 모델은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승객이 타지 않으면 요거는 0으로 레이블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좀 더 점수를 올리고 싶다, 후처리 방법으로는 0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0으로 보정을 하라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로컬 트레인에 대한 거였고, 요거는 로컬 테스트에 대한 거여서 요 그림을 봐도 위에 기간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 요 9월 1주에서 3주차까지랑 4주차까지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K폴드를 가지고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 볼 것이나, 추가적으로 뭐 홀드아웃이나 그렇게 뭐 위크 오브 먼스, 그러니까 그 월 중 몇 번째 주일인지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전략을 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카톡방에 올려주신 질문들 먼저 답변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모델 간 베리언스가 큰 것과 앙상블시 좋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이 베리언스가 크다는 것은 모델이 예측한 값에 대한 베리언스가 크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보통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혹은 뭐 전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다른 모델을 썼거나 할 때 이 예측값의 베리언스가 좀 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캐글 대회나 아니면 뭐 데이콘 대회 우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트리 베이스 모델로 부스팅 모델을 뭐 한 3-4개 정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학습된 것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앙상블을 했을 때 좀 더 성능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거는 좀 뭔가 좀 경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요 칼럼의 값이 뭐 XGBoost를 통해 얻은 예측값이고 요 칼럼의 값이 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예측값이라 그럴 때 보통 요 코릴레이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앙상블이나 스태킹 시 성능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디랑 데이트 컬럼을 삭제할 때 데이트 컬럼을 삭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맨 첫 번째로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칼럼이거나 아니면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 가장 중요하게는 로컬 트레인에는 9월 1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의 데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로컬 테스트에는 9월 4주차에만 해당하는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서로 겹치는 구간이 없기에 테스트에서 트레인에 학습한 정보를 어떻게든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삭제한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칼럼이기 때문에 삭제한 면도 있고요. 나중에 뭐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해당 뭐 9월 1일이라는 게 무슨 요일인지 혹은 뭐 해당 날짜와 기상 정보를 연결시켜가지고 해당 날짜에 뭐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구름 운직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찬님께서 그래프에서 오차가 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 예측한 모델로 OOF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로컬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컬럼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그 컬럼은 로컬 테스트의 프레딕션이라는 컬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컬럼을 만들 게 에러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요.
요 에러는 로컬 테스트의 실제 정답값, 그러니까 승객이 몇 명 탔는지에서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이블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오차가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작은 10개를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오차가 마이너스 쪽으로 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러 보시면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뭔가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는 6시부터 12시에 승차 인원이 거의 없는 구간들이 존재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조건절을 걸어서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탑승 승객 수가 없는 뭐 지역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스테이션 네임이 1444로 설정되어 있는 게 뭔가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데이 진행 시 이 스테이션 네임에 해당하는 것은 뭐고 뭐 어떤 특징을 갖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오차가 큰 것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본 1444라는 스테이션 네임이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요 칼럼을 요 로우를 뭔가 좀 중심적으로 보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요 값인데요. 요 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80명이 탔는데 예측은 1명이 탔다고 모델이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베이스라인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어떤 컬럼이 값이 뭐 예를 들어 레티튜드라는 컬럼의 값이 변함에 따라 커짐에 따라 승객 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베이스 모델의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컬 트레인, 로컬 테스트를 분리를 했을 때는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대회나 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대회에 특정 대회에 참가해서 데이터를 본다고 할 때 전 보통 요 5개의 모델을 한 번씩은 만들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형 모델 중에서 리치하고 라쏘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트리 베이스 모델 중에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이은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트리를 부스팅 방식으로 만든 것 중 하나인 라이트 GBM, 이렇게 트리 베이스 모델 3개, 그다음에 선형 모델 2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선형 모델을 활용하는 이유는 요 코에피션트 값을 보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트리 베이스 모델을 활용하는 이유는 피처 임포턴스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피처 임포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델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칼럼을 중요하게 봤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알려주고요. 요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선형 모델에서 각각의 칼럼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얼마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 양쪽으로 크거나 음쪽으로 큰 경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칼럼을 위주로 보는 식이고요. 피처 임포턴스 역시 작은 것보다는 큰 거 위주로 보면서 추가 분석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시에 유용한 게 요 PDP 플랫이라는 건데요. 요거 약자는 Partial Dependency 플랫입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EDA시 많은 경우 상관관계를 보는데 상관관계보다는 인과관계를 보는 게 좀 더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칼럼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 커진다라는 거나 아니면 특정 값이 커짐에 따라 뭐 예측해야 되는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를 인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요 PDP 플랫이라는 경우에는 그것은 A라는 칼럼이 타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요 모든 값들을 고정시키고 다른 칼럼들을 고정을 시키고 A가 변함에 따라서 타겟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 커널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커밋 시켜놓은 커널을 통해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리치 모델의 코에피션트를 나타낸 건데요. 리치 모델의 경우 위도와 경도가 절대값이 좀 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대별로 탑승과 하차 인원을 보면 탑승과 관련한 컬럼의 코에피션트 값이 이 하차와 관련한 코에피션트 값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들이 모두 다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통해서 특정 정류장에서 손님이 내리거나 타는 거나, 그러니까 내리거나 타는 거 둘 다 모두 다 퇴근 시간에 타는 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치하고 라쏘하고 뭔가 좀 직관적인 차이는 뭐냐면, 라쏘는 리치에 비해서 좀 더 적은 변수를 가지고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에 비해서 코에피션트가 강하게 존재하는 컬럼들이 몇 개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내린 것보다는 해당 정류장에 오전에 얼마나 탔는지가 좀 더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피처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7시부터 8시에 승차 승객, 하차 승객의 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7시부터 9시까지의 승차 승객 합을 묶어서 계산하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12시까지의 컬럼 값을 이용해서 뭐 K민스라든지 해서 그 값을 가지고 군집화를 통해서 탑승 승객에 대한 각각 정류장별 군집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통해서도 피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먼저 한번 보면은 탑승과 관련된 컬럼들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베이스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임포턴스고요. 가장 높게 나온 거는 11시부터 12시에 탑승 승객 수가 중요하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모델과 다르게 이 버스 루트 아이디에 대해서 좀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요. 이 점이 왜 높게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AX 플러스 B, AX1 플러스 BX2는 Y 이런 식으로 각각 컬럼에 대해서 웨이트가 부과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버스 루트 아이디 둘은 그러한 선형성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선형성 말고 트리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요 정거장이 뭐 만약에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 200하고 500 사이다. 이런 정보를 주입시켜 주는 게 모델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라이트 GBM 모델인데요. 여기 랜덤 포레스트는 잘못 적혔습니다. 라이트 GBM 모델에서는 요 버스 루트 아이디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모델이 효과적이냐면 버스 루트 아이디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니까 요 XG 부스트나 그다음에 라이트 GBM보다는 캡 부스트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밸류라는 그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요. 특정 컬럼을 인트 타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스트링 타입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해당 대회에서 요 컬럼의 타입을 인트로 보느냐 혹은 스트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랭킹이 100등까지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 향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부분이라 요 임포턴스를 보면서 스트링 타입인 경우에 다른 모델을,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정보를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해당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는 레이블 인코딩으로 진행을 했지만 원활 인코딩으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 라이트 GBM 안에 있는 카테고리컬 밸류라는 항목을 추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블 인코딩으로는 잘 학습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XG 부스트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할 때 무조건 원활 인코딩으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DP, 파셜 디펜던시 플랫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샘플이라는 테이블에 우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1000개만을 저장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쓰면 좋겠지만 이 PDP 클래스를 그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보통 500개에서 1000개 아니면 컴퓨터 자원이 좀 좋으면 한 2000개까지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하나의 변수만을 볼 때 pdp_isolate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만 보겠다라는 거고, 모델이라는 인자에는 내가 학습한 모델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내가 PDP를 그릴 거냐라는 의미에서 샘플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모델 학습 시에 사용을 한 피처는 무엇이냐라는 점에서는 요 컬럼의 이름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컬럼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살펴본 트레인의 컬럼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로 보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을 리스트라는 걸로 감싸주면 이 컬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신 부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처 부분에는 내가 어떤 그 컬럼에 대해서 PDP 플랫을 그리고 싶으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당 피처가 변함에 따라서 타겟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약간 인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공모전 같은 거 많이 준비하실 때 모델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이 해당 피처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결과를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넣어주시면 심사위원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 X축이 해당 칼럼을 의미하고요, 요 Y축이 타겟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의 탑승 승객 수가 많은 곳일수록 퇴근 시간대에 타는 승객 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에 스크린으로는 잘 안 보시는데 혹시 실행하신 분 계시면 각자 모니터 봐주시면은 요 연파랑색으로 폭이 있어요. 요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측 값에 대한 그 편차가 작다. 그러니까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높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더 많은 예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 폭을 좀 더 좁게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설정한 1000보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좀 더 적은 신뢰 구간, 좋은 신뢰 구간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살펴볼 게 레티튜드입니다. 이 선형 모델에서는 레티튜드가 높은 것이 탑승 승객수가 높다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일수록 뭔가 탑승 승객수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PDP 플랫도 이게 제주도다, 제주도의 왼쪽이고 제주도의 왼쪽이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이다라고 했을 때 제주도 중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좀 덜 타는 편인데, 동쪽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승객들이 좀 많이 탄다. 그런데 저희가 위도 정보는 경도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공간적 정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인터랙티브 플랫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아이솔레이트와 다르게 하나의 피처와 또 다른 피처가 둘이 교호작용하면 어떤 식으로 타겟값이 변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 아이솔레이트 부분만 인터랙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피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낮은 지구부터 경도가 높은 지구인데, 밝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수록 탑승 승객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들이 요쯤에 좀 몰려 있고 요쯤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게, 단순히 위도 경도의 그 플로트 타입 값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당 값이 지니는 행정동 코드나 아니면 뭐 법정동 위치 같은 거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지 정보를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요 위도와 경도만을 이용해서 또 뭐 K민스나 여러 가지 군지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적 정보를 추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하고 관련해서 요 첫 번째를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 대회에 참가하면서 요거를 보고 한 생각이 주소적 정보, 주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요 구글 맵에 해당 위경도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뭐 행정동 정보, 그다음에 뭐 법정동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크롤링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위도와 경도가 지닌
주소지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로 피처를 활용할 경우 꽤 높은 스코어의 향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대회의 룰 자체가 대회를 보면은 규칙에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대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와 같은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크롤링 시 코드를 제출하면 된다. 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새롭게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인다면 이런 점을 체크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든 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어떤 컬럼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타겟이 변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피처들을 어떻게 생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